네. 좀 더 오셔야겠네요. 이쪽 좀 가고, 저는 해놓고. 네. 여러분, 거의. 꽉 찹니다. 누가 보면 얼굴이 꽉 찬 방송?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일단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저 이제 친구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진짜, 아까, 갑자기. 이영채님이 1? 이러셨네. 저도 공유를. 예, 갑자기 삭제가 끝났어요, 여러분. 갑자기 종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소리를 줄여야 되고요. 관리하는 쪽에, 네,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저희들 보고 이벤트를 한다고 했더니 형제가 모이는 거냐? 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닮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이게 들어오시는 거 표시군요. 네. 이게 제가 MBC에서 하는 마이리틀 텔레비전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제 매주 빼놓지 않고 보는데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좀 더 방문자들 스크롤이 빨리 올라가겠죠? 거기는. 이게 지금 저기 이제 또 이거 막 눌러주시고 네. 이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막 이게 날라가는. 네, 되게... 트위터는 그런 기능도 있긴 있는데 요 분들 여기 이제 또 누가 들어오셨고요. 네. 보라쇼가 들어왔네요. 정보라 기자는 이쪽 화면. 네. 여러분 저희가 아시죠?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초기에 하기 전에 진짜 개설했다가 갑자기 퇴출당했어요. 네, 김지영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빠들 보러 왔네. 안 보여요. 네, 전 잘 보입니다. 네, 차도원 박사님도 오셨네. 차 박사님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요. 눈이 좋으신가 봐요. 네, 보라쇼. 누구죠? 네, 방금 제 이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역시, 개발자, 역시 멋진 사람을 모시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번엔 제발 끝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유도 했고, 시간도 흘러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테크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게, 여기 여러분, 지저분하죠? 죄송해요. 이게 약간, 이거, 저기 치워야 되겠네. 네. 치우고, 네. 그러면, 네. 아이고, 옷이, 저희들이. 목에다가 낚시줄을 건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저한테.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KBS 나가서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하면, 더 라이브! 이랬더니 KBS 분들이. 그래요? 더 라이브? 저 이렇게 하거든요. 더 라이브! 더 라이브! 예, 한번 해보실래요? 더 라이브! 예, 요거 갖다 대야 됩니다. 예. 더 라이브! 예, 그렇죠.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라이브 도항구 기자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친구들 여러분 안녕.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진짜 IT 매니저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냐 그런 분을 모셔왔습니다. 진짜 조철현 IT 매니저라고 불러야 되나? 글로벌 PMO? 네,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자. 네. 조철현님을 모셔왔습니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커리어를 소개를 드리면, 네네. 저는 처음 이 커머스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17년이요? 네, CJ 오쇼핑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고, 네, CJ 오쇼핑. 2001년에 제 첫 작품이 CJ몰닷컴입니다. CJ몰닷컴을 직접 제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주문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뭐 기획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기획자들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처음으로 만들어서 CJ 오쇼핑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하다가 11번가로 넘어갔죠. 11번가로 넘어갔고, 11번가에서 보통 이렇게 하다가 이쪽을 이직하면 야, 너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좋아하던데요? 네. 왜냐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팀에서 더 많이 붙으세요. 더 가까이. 네, 뭐 인사적체도 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잘 모르겠어요. 저 나간다 그랬더니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서 살짝 서운했어요. 무려 14년이나 일했는데. 몸값이 또 뛰었고.
당연히. 당연히. 밑에서는 철현님이 비켜주신다면 내 저 자리 갈 수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다른 사람이 와서 채웠습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른 그렇죠. 낙하산이? 낙하산이라기보다 이제 원래 있던 선배들이 다른 나라 가서 일하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야, 자리 비었대! 누가 전화했군요. 드디어 한국에 네가 들어올 수 있구나.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11번가에 와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 사업을 시작을 할 때 11번가 말레이시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또 맡아서 같이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국내에서 계속 개발하셨던 거잖아요. CJ 홈쇼핑. CJ 홈쇼핑에서는 한 7년 정도 국내에서 개발이랑 뭐 프로젝트 관리 이런 쪽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신 다음에 그걸로 국내에서 썩히긴 안타깝다. CJ가 이제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CJ에서도 한 4년 반 정도 해외 사업 쪽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미 나갔다 오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CJ에 있을 때 갔던 데가 뭐 중국, 일본, 터키,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데들의 홈쇼핑이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 홈쇼핑 시스템 구축하는 일들을 뭐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내에서 지원하는 조직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한 4년 반을 해보니까 깨달았죠. 저기 보시면 그때 깨달았죠. 나는 해외가 맞는구나. 해외가 맞는구나. 한국이 너무 좁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잠깐 한국의 개발팀 팀장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빅데이터 쪽 담당하는 조직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11번가로 옮기게 된 겁니다. 지금 차돈 박사님이 영어 알아듣기 어려운 나라만 다니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분? 차돈 박사님.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고요. 아니 근데 글로벌 프로젝트 할 때 물론 이제 분명히 일단 나오긴 하겠지만 나온 김에 영어를 하셔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않습니다. 영어 되게 잘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영어는 서바이벌로 배웠습니다. 생존 영어?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고요. 이 생존 영어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배우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쉬운 단어와 쉬운 형식을 가지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생존? 그렇죠. 저에게 그 용기를 준 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알고 중국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중국 애들 영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다 잘하던데? 훌륭하신 분들을 만난 거죠. 어저께 알리바바 클라우드 하는데 원어 발음. 알리바바는 글로벌 음악 출신들. 중국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죠. 로컬 회사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일하던 회사는 로컬의 방송국 회사들이랑 주로 이제 합작 회사들을 설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로컬 사업들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고. 연준형님이 영어로 발표하는 양반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 누구요? 연준명님이요. 영어 발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때우는 게 어렵죠. 30분짜리를 준비했는데 뭐 15분 만에 끝난다던가 이런 게 어려워요. 그 뭐 사전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컨텐츠도 제가 만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럼 중국에 가가지고 그럼 영어도 안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하신 거예요? 근데 IT 프로젝트라는 게 한국에 있는 분들도 실제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렇죠. 진짜 누가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전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했냐? 소프트웨어라는 게 진짜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저는 형님 얘기한 게 이게 아니었어요. 난리 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냐면 저는 언어를 도구로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언어를 도구로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 관리할 때 저희가 처음 도입했던 게 지라라는 이거 후원 받아야지 얘기해 주는 건데. 괜찮습니다. 지라라는 그 이슈 트래커들을 썼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 이슈 트래커를 세팅을 해놓고 국내에서 쓰시다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슈 트래커를 세팅하니까 어떤 상황이 좋냐면 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화면들을 캡처를 뜨고 거기에 중국어로 텍스트를 입혀줘요. 그러면 중국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어를 쭉 긁어서요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시킵니다. 잘 됩니까? 영어로 잘 됩니다.
중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번역은 뭐 제 수준이 높진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번역이 돼요. 특히 IT 쪽은 용어가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기 그러니까 지라에다가 이슈를 등록을 하면 그거를 쭉 긁어서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시켜서 영어로 된 것들을 제가 해석을 해서 한글로 다시 저희 쪽 개발자한테 지시를 내려줬죠. 그리고 한국인 개발자가 거기에 이제 한글로 결과를 입력하면 결과는 간단하게 됐다 안 됐다 정도로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럼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CJ 했을 때 갔다 오신 거예요? 중국에 처음에 이제 동방 CJ라는 회사의 ERP 시스템 구축하러 갔었고요. 거기 5개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네이버 강남 저희 D2 팩토리가 장소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밖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 BGM 옆에 들린다고 밖에 행사 하시고 저도 목소리 좀 크게 할 테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목소리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중국에서 몇 개월 정도 있었다 오신 거예요? 중국에 5개월 있었죠. 근데 한족도 있거나 아니면 조선족 분 중에 IT 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보통 이렇게 끼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에 통역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의 대학생을 통역사 아르바이트로 썼는데 뭐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제 중국은 좀 더 심한 게 언어의 문제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도 일하다 보면 개발자랑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렇죠. 이거 서로 화성에서 온 남자?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통역을 하기 정말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시점에 통역이 좀 될 만했냐면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알아듣기 시작하고 했는데 계약이 종료됐죠. 왜 그런가요? 네? 계약을 연장을 하면 뭐 프로젝트 끝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구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5개월 동안 우린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3개월 다 끝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약을 하면 뭐 영구 고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일정 기간 처음에 계약할 때 잘 쓰면 좋지만 계약을 잘못하면 교육 열심히 시켜주고 남존일 시키는군요. 그쵸. 그 다음번에 그 친구가 다른 데 가서 할 땐 잘하겠죠. 그 친구는 한국 프로젝트 잘하겠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의사소통 문제가 되게 외국에서 일할 때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뭐 툴들, 구글 번역기. 그때 근데 마소에서도 글 쓰셨었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이 해외 프로젝트 할 때 꼭 이 글을 읽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명문장 그 경험을 녹아다닌 걸 주셨는데 마소 사이트가 지금 내려가서 검색이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PDF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면 걸려요. 저작권이. 네. 그래서 뭐 일단 가지고만 있고요. 네. 이영채님이 저기 동남아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이세요? 저 1.5거든요. 필도 6개월 이상 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입니다. 필리핀이죠. 네. 필도가 필리핀이군요. 네, 저희들끼리 통하는. 형채님은 근데 어떻게 저런 거 잘하나 몰라요? 필리핀, 저 형채님이요. 동남아 전문가입니다. 저 필리핀에다가 회사 만들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뭐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 노동시장이 제일 유연하네요? 유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가겠지만 이게 이제 뭐 채용을 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게 유연한 건지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영구 고용의 단계로 가는 게 유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결혼 전 동거가 뭐 합당하냐 마냐 뭐 거의 이런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김지영님이 댓글 보러 자꾸 얼굴 들이밀지 마라. 늙어봐. 좀 있으면 아가씨도 그런 일 당할 거야. 오늘 아줌마라고 소리 들은 것 같은데. 결혼했나요? 아니요.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아줌마라고. 불쌍한 인간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프로젝트 끝나고. 네. 그럼 오시고 나면 이제. 중국 프로젝트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복귀를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너 인도 가라. 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사모님하고 애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결혼했을 때잖아요. 결혼했죠. 네, 결혼하고 애들도 있을 때고.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와서 바로 비자만 받고 인도로 넘어갔죠. 아, 맞아요. 인도도 비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오래 있을 거면 비자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딱히 비자 없이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자가 있어야지 입국이 허용되는. 아, 그럼 가족들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솔직히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와이프나 저나 서로가 원하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라고 결론을 현재 내린 상태고요. 그때의 경우에는 사실 CJ가 해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이에요. 이제 2004년에 동방 CJ라는 데가 만들어진 거고 그 전부터 해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해외 사업이라는 게 직접 진출보다는 파트너 합작 진출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네. 직접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규제 관련된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2004년부터 계속 해외 쪽에 일하러 갈 사람을 찾을 때마다 제가 열심히 손을 들었죠. 근데 그 인도 갈 때는 손 안 드시는데 그냥 매니아통 온 거예요? 근데 그 전 얘기예요. 중국 가기 전 얘기. 그래서 무려 3년, 거의 4년 만에 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어요. 나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안에다가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했어요. 저를 한번 써보십시오.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안에다가요? 그럼요, 내부에서. 네. 경쟁이 치열했나요? 아니요, 치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가고 싶다 그랬는데. 네, 왜 가고 싶으셨어요? 저요? 네. 그냥요. 왜냐면, 사실 국내. 대단한 용기세요. 아니, 왜냐면, 영어, 아까 말씀한 대로. 네. 영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듣고 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기회를 네. 잡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했고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은 그런 시도들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부에다가는. 얘기해도? 네, 내부에다 안 하고 지금은 알아서 밖에서 그만두고 나가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알아서 찾아갑니다. 알아서 바로 뜨는군요. 조춘영님 지금 나와 있대? 이러면 밖에서 전화오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나 이렇게 중국 같은 데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올 생각 없어? 막 이러면서? 네. 뭐 제가 어디서 일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제가 못 가면 적절한 사람 찾아서 넣어드립니다. 네. 헤드헌팅. 저 뒤에서 막 웃고 저와 같이 사는 프로그램은 결혼날 잡아놓고 중국 파견 나간다고 결혼 연기하자고 했었습니다. 저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중간에 결혼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럼 그분은 여기 와서 신혼여행 말레이시아로 오면 되겠네? 그렇지 않았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냥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네. 출장 나간다고 되게 힘들어했죠. 와이프한테 혼난다고. 근데 보시면 이제 네. 인도도 가시고 또 이게 해외를 도시면 지금 보면 중국, 인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일본 이러면 약간 문화적으로 좀 뭐 다른 걸 느끼세요? 다르죠. 엄청 다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해외 프로젝트 저 앞에 자꾸 보셔야 됩니다. 네네. 익숙하지 않으셔도. 해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중국, 인도 이런 순서로 갔거든요. 근데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중국에서 일을 할 때 말이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통하는 상황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 바라진 않는군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쵸. 어떤 상황에서든 난 이겨낼 수 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한 20번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한 100번쯤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해외 사업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놀러 가서도 하는데 배고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말이든 손짓이든 나오죠. 방어 터지듯이 나오죠. 일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 먼저 중국을 추천하시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영어는 조금 배우거든요. 영어는 조금 배우는데 중국어는 잘 못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걸 내려놓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좌절하거나 용기가 생기거나. 인도 갔더니 그러면 만세 부르셨겠네요?
인도 영어? 솔직히 지금 인도 영어가 제일 익숙하고요. 이제 뭐 인도 영어에 아시아랑 결합된? 힝글리시라고 합니다. 네, 힝글리시라고 해서 그 인도 말을 힌디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영어 힝글리시라고. 그 이제 영국식 영어가 로컬화된. 네.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인도도 언어가 한 22개의 공용어가 있어요. 소수민족이 많은 건가요? 계층이 다른가? 그러니까 뭐 이제 연방정부기도 하고요. 민족들이 다양해서. 그 역사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겠네요. 우리가 알던 그 인도랑. 그쵸.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역사, 문화,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부터 읽고 숙지를 많이 하죠. 계속해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돈에 이게 얼마짜리 돈인지 한 10몇 개 정도의 언어로 써 있어요. 돈 자체요? 네. 왜냐하면 제1의 언어가 힌디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힌디어를 쓰는 사람이 인도인의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어도 뭐 한 20% 정도? 네.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그냥 공적인 일에 대한 공용어로 쓸 뿐인 거지 그게 뭐 사용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가서 어쨌든 인도식 영어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발음이 달라서 제가 뭐 이렇게 도기자님이랑 얘기하는데 도기자님의 억양이 익숙해져서 내가 근데 좀 한글을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청도 말투 갑자기 유재석 기자님이 왔는데 서울 말투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정말 영어가 좀 늘었나 봐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좌절하고 힘들었죠. 쇼핑몰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거 만들 때 쇼핑몰 하나를 만드는 경험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어디 가든지 다 빵빵빵 쉽게 기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 써놓으면 무라카이라고 해가지고 나라 이름만 바꿔서 패턴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근데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나요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일단 뭐 맞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개발자들의 역량이 조금 드러나는 게 이거를 되게 유연한 소프트웨어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초기 뭐 기획 단계나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CJ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그 쇼핑몰 솔루션들은 애초에 그 해외 사업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국내 그래서 이제 뭐 다국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나라별로 달라질 이슈들 같은 것들을 초반에 결제 모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다 분석해서 이 부분은 아예 현지에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현지 업체랑 연동시켜야 되는 이슈들 그런 것들을 초기에 엄청 나누는 작업들을 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J는 적은 인원으로, 적은 돈으로 그런 프로젝트들. 거기서 나오셨군요. 아니 뭐 그때는 그 돈이 적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글로벌 업체들 거 보니까 거지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저렴하겠군요. 근데 그렇게 저렴해도 외국 애들한테는 되게 비싸요.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 그런데 진출 못하잖아요. 저희가 진출한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 쪽 위주고 일본 같은 경우 빼고는 그 공급했던 시스템의 가격이 엄청 비싼. 엄청 비싼. 그 지역의 투자나 생활 수준에 비해서는 비싼 편에 속했어요. 그 일본은 좀 어떠셨어요? 인도 끝날 때쯤 돼서 또 연락 왔나요? 메일이 또 한 통 왔나요? 아니요. 인도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사실 이제 해외 사업 처음 나갈 때 내가 해외에서 뭐 주재원 또는 해외에서 계속 살고 이런 생각들이 꿈이 있어서 이제 해외 근무를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서 주재원들의 삶을 옆에서 살펴봤죠. 화려한 게 아닌가요?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하지만 단지 저 화려함 때문에 내가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어떤 얘기냐면 저는 주재원으로 나가서 뭐 한 5년, 6년, 10년 근무하다가 본사에서
너 이제 복귀해 라고 하면 과감히 회사를 때려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겠다. 그쵸. 해외에서 힘들게 털을 잡았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어렵게 또다시 자리를 잡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10년을 거기서 근무하고 돌아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사장 레벨의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그렇게 흔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가보니 뭐 회사마다 상황들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본사의 목줄을 걸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언제 돌아오라고 할지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그 나라에서 나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아는 뭐 게임업계 한 분도 네. 미국 네.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 그 회사가 그나마라도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네. 여기 보낼 때 네. 사표 쓰고 보냈대요.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4년인가 5년은 회사에서 개런티 한다. 네. 근데 돌아와도 여긴 자리 없다. 네.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 있는 사람이 결사항전했대요. 근데 그럼요. 나머지 회사들을 보니까 맨날 공항에 골프 치러 오는 분들 아니 영접하러 가고 골프 좋습니다. 골프 좋은데 그 다른 일에 그렇죠. 주재원들의 업무의 50% 정도는 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 이렇게 거기 또 밑보였다가 또 가가지고 내 자리 없고 그쵸. 이렇게 계속 정치해야 된다고. 본사 동남아시아는 가깝잖아요. 네네. 본사에서 엄청 들어와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말레이시아 태국 갔다 왔는데 한 5시간 반? 네. 바로 갈 거예요. 더 웃긴 게요. 성공하잖아요. 사업이. 성공하면 성공 사례로 또 엄청들 부러워요. 국내에서? 가까우니까? 네. 골프도 칠 겸 보고, 네. 그러면, 하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의전만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빌비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또는 어떤 관리자, 꾸준히 할 때마다. 뭐 커머스의 전문가로서 계속, 뭐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정말 가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재원은 내 삶에서 지워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에서 이제 아예 그러면은 나는 다양한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러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IT 조직을 셋업을 하기 시작했죠. 스스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팀장님한테 계속 발의를 해서 계속 조직 자체가 끌고 와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가져가야 됩니다라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성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이전 말고라도 그렇지 않으면 뭐 당해놨다가 국내에서 그래서 글로벌 전략팀이라는 산하의 글로벌 IT 파트를 만들었고요. 한 8명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8명은 해외 프로젝트가 생기면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개발자 이미 진출한 나라들에 대한 IT 지원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재원으로 나갈 자리가 생기면 이 팀원 중에 팀원 중에서 먼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들 육성도 시키고 그때 권한이 막강했죠. CJ에서 IT 주재원은 제가 결정하지 않으면 못 나갔어요. 되게 힘이 파워 셌겠네요. 근데 그 파워도 그냥 가볍게 버렸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나오니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는 한번 뭐 만들어 놓고 나서 기자들은 기자들 직업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는 그걸 되게 잘 쓰는 분도 있고 노력을 계속 하는 쪽이긴 하지만 요즘 보면은 기술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거의 네트워크 환경도 한국에 다를 거고 쓰는 기술도 다르면 해외에서요? 예. 못하죠. 여기서는 다 적용했던 게 가면은 안 되죠. 잘못 설계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구글링? 네, 구글 안 됩니다. 실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럼 구글에 검색하지? 거기 구글이 나갔는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두. 바이두.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위챗에 메신저 그때는 위챗도 없던 시절이고요. 중국에 제가 일할 때 그 QQ하고 바이두가 이제 바이두가 포탈, 검색 엔진, QQ가 메신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이 사실 그때 네이버나 다음을 썼는데
중국에서 필요한 걸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려고 했더니 구글 사이트가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검색을 시작한 게 바이두라는 사이트에 네. 접속을 시작했고 네. 어쩔 수 없이 중국어 검색을 하신 거 이제 중국어를 배운 건 아니고요. 발음 나는 대로 대충 쓰다 보면 중국어를 만들어줘요. 자동 완성기가. 중국어가 입력기가 중국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병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단어 추천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대충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치다 보면 지가 알아서 완성되고 있어요? 알아서 문장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두라는 데에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그걸 가지고 내용을 검색하고 중국 사이트에서 열심히 검색을 했죠. 거기는 뭐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종 영화, 음악, 뭐 사진 검색들 그냥 네트워크 환경이 느리다는 거 빼고는 최고예요. 그래서 간혹 심심하면 한국에서도 가끔 들어가서 검색해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환경이 우리가 만든 게 안 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해외 사업할 때의 노하우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해보고 이 나라의 환경이 어땠었고 또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를 잘 아는 게 경쟁력이고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내부 예전에 팀원들한테 그 비주얼 차트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제 구글의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서버에다가 세팅을 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 뭐 구글인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구글이 접속이 안 돼서 이거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못 받거든요. 뭐 그런 경험들.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결제 시장. 결제 시스템 다 다르죠. 사실은 뭐 비자나 마스터 이런 뭐 요새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받지도 않아. 중국은 어떤 데 보면. 그쵸. 그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약간 브랜드가 있는 거라 뭐 이제 특정 제휴된 은행들 통해서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한국은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무이자의 세상이거든요. 무이자 5개월, 3개월, 무이자 5개월 이걸로 돌아가는데 해외 시장은 무이자 할부가 안 돼요. 무이자가 불가능? 거의 안 하는. 뭐 말레이시아를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랑 온라인 결제 시장이 나눠져 있고요. 오프라인 결제 시장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살 때는? 그렇죠. 아직은 오프라인 시장이 주류니까. 근데 온라인 시장은 특정 은행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요. 심지어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딱 네 가지. 은행이 개런티를 해주는군요. 이제 저희도 한국도 예전에 은행이 카드를 제휴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해줬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신용카드 시장들? 온라인 쪽에 신용카드 시장이죠. 그래서 뭐 그런 대안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콜센터 같은 데에 터미널 단말기를 갖다 놓습니다. 전화로 주문하면 눌러줘 대신? 예, 긁어줘요? 대신 번호 넣고 무이자 몇 개월 긁어주고 승인 번호만 시스템에 입력해주고 뭐 이런 오프라인을 결합한 대단한 서비스들을 무이자를 커버하고 있죠. 그러면 진짜 가셔보면 또 이 동남아 쪽 보면은 이 유무선 인터넷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그 다 섬으로도 흩어져 있거나 그 물류 배송 시스템 연동시킬 때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최소 2일 그 다음 날 지금 하면 내일 오잖아요, 우리나라. 해외도 내려옵니다. 섬나라인데 거기 어떻게 해요? 섬이 많을 경우. 비행기. 인도네시아가 대박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사업 개발하는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떨고 낙하산을 떨고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데 뭐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사실 동남아시아 가서 느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는 게 우리나라에서 고속버스 타는 정도 수준의 느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최근에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여러분 오늘 이번에 아시죠? 이거 저희가 이벤트 할 때 철현님 뒤에 열기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열기구를 타러 지금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가신 분이
네. 뭐 지금 이곳저곳 돌면서 지금 뭐 열기구 타는 사진을 계속 올리셔. 동영상도 찍고. 동남아시아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 게 가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네. 여기서 안 갔으니까 먼 나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막상 가보시니까 진짜 아시아는 되게 이 동남아는 되게 가까운 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 타는 거? 이제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되게 있겠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J에 있을 때 한 4년 몇 개월 정도 해외 프로젝트 진행하고서 되게 익숙한 상태에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을지 남들보다 이미 조금 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맛집부터 어디 되게 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면 네. 저 아저씨 아직도 있나? 뭐 1년 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작년에 있다가 새로 갔더니 네. 잘 다니던 스타벅스 매니저가 네. 기억해요? 롱타임 노스 미스터 이러고 딱 인사해 주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한 번 보면 절대 안 좋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열기구는 뭐예요? 열기구 왜 타요? 열기구도 이번에 갔는데 설날 네. 할 일이 없어서 네. 그 페낭이라는 지역에 놀러 갔어요. 트위터도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트위터 이쪽.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같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라서. 그게 아니라 이제 철현님이 이러고 있어서 이게 좀 눈이 하나씩 봐야 되는데 네, 트위터 네, 그건 좀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밴드에서 네. 말레이시아 관련된 밴드 그룹이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와 있는 분들? 그냥 뭐 말레이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밴드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열기구 파일럿 한국 분이 가입을 해서 페낭에서 페스티벌이 있다고 놀러 오라고 글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남겼나요? 가죠. 전 갑니다. 누가 오라고 그러면 가고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요. 네. 비행기값만 내고 간다. 거긴 버스 타고 왔습니다. 5시간 타고 버스를 갔는데 네. 우등고속 같은 버스에 모니터도 달려서 영화도 보고 안에 화장실도 있고 도시락도 주는 편도 2만 원.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네. 피곤하지도 않아요. 5시간. 그래서 그렇게 가서 싸네요. 2만 원이면. 네, 엄청 싸죠. 네, 진짜. 이번엔 태국에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당황하지 않나요? 진짜 오라고 진짜 없구나 인간. 근데 그분도 그랬었대요. 뭐가요? 그분도 열기구를 처음 접할 때 누가 오라고 했는데 갔었대요? 네, 그냥 뭐 우연찮게 가서 접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고 그 다음부터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 푸트라자야라는 데서도 했었고 얼마 전에 그 필리핀의 루바오도 갔다 오고 최근에 이제 태국의 한야이라는 데에서 갔다 왔죠. 여러분 열기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대요. 네, 모르시죠? 터키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 터키 가서 타려고 저 못 탔어요. 근데 이게 사실 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수가 많지 않고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한 뭐 행사의 스폰서 정도 되시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뭐 3일 동안 행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열기구가 한 25대 정도 된다 그러면 한 70명 정도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70명 안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뭐 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알라키 PT 자전거가 최고였던 기억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다시 한번. 말라카. 말라카 키티 자전거? 그건 뭔가요? 말라카라고 그 외국 침략지고 다문화가 섞여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말라카라는 관광지인데 거기 가면 우리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듯이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 앞에 각종 캐릭터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뭐 지붕도 그렇고 거기 뭐 키티도 있고 요새 엘사도 있습니다. 엘사. 그래서 그 말라카에 가면 그런 자전거가 있는데 엄청 많죠. 근데 저거 타고 있기 되게 낯뜨거운 정도로. 저 가보셨네요. 인천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것만 타시는 게 아니라 또 스킨스쿠버. 그거로 저기 동남아 가신 거 아닙니까 혹시? 원래 이제 스킨스쿠버 얘기는 지금 회사 아니고 11번가 있을 때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처음 갈 때 말레이시아가 스킨스쿠버의 천국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배우신 거예요? 거기 가서 처음? 배우려고 그랬죠. 근데 못 배웠습니다. 프로젝트 너무 세서? 아니요. 그럼요. 비쌌나요?
다른 거 놀러 다니려고 바빠서. 아, 놀 게 너무 많았나요? 네, 놀 게 너무 많았고요.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잠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전화 왔네요, 너가.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댓글은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영아 씨. 네, 이게 다음에 보니까 모니터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노안을 위해. 알겠습니다. 태블릿 조만간 하나 준비됐어. 누가 기부해 주신대요. 말레이시아 11번가에서 처음 갔을 때 배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스킨스쿠버를 하고 나면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 하고 나서 몇 시간 뭐 쳐야 18시간 이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산소 관련돼서 네, 질소. 예. 그래서 휴가를 2박 3일 동안 다녀오기에 너무 빡센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안 좋은 동네밖에 갈 수 없고 버스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쿠버 다이빙은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에 들러서 배우고 돌아왔죠. 배우고 돌아왔고 마음 놓고 차라리 여유 있게. 그쵸. 그리고 그 뒤에 근데 뭐 하여튼 비슷한 문제로 스쿠버 다이빙은 조금 자주는 못 가는 이유가 다른 거 놀 게 너무 많아요. 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빡시게 일하잖아요. 네. 보시면. 네.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실제 근무 시간 엄청 타이트하잖아요. 네. 해외로 나가면 그냥 널널한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은 겁니까? 뭡니까? 그 차이. 일단 야근. 네. 야근이라는 걸 하도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야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마 이거 보고 있던 개발자분들이 야근이라는 용어를 너무 해본 지 오래돼서? 근데 야근을 하죠. 하는 사람들 하고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데 일단 근무 시간이 끝난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스럽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 나갔을 때? 네. 근데 뭐 이제 사실 스타트업 회사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한국은 야근이 되게 당연시되는 문화다라고 하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나 다른 동남아시아는 야근을 왜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야근을 시키려면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은 한국에서 빨리 땡기라고 하면 야근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근 좀 하려면 이 아저씨 왜 이러나 이런 일정이 더 필요하고 이거는 그럼 일정을 늘려야지 왜 일정이나 사람을 더 투입해서 해야지. 네, 그래서 제일 힘든 건 해외에서 한국인 클라이언트랑 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은 그분들 스타일로 일하는데 그분들 여기 왔는데도 한국식 스타일로 일하는. 그렇죠. 끔찍하죠. 남들 다 야근할 때 야근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뭐 이제 모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인 개발자들은 야근하고 있고 현지 개발자들 퇴근하고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긴 뭐 저도 여기 국내에서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니 IT 서비스 회사 다니는 분인데 인터뷰 해야 되는데 저녁 한 10시에 만나재요. 일찍 나오신 분. 서울역 앞에서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죠. 11시 끝났나? 다시 가. 아니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일하러 갑니다. 여기자. 그랬더니 근데 요것도 혼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사 날 경우에. 왜요? 그랬더니 그 시간까지 일 안 하고 나갔다 왔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이상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인가요? 조직의 분위기하고요. 조직 분위기. 결국 팀장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CJ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마지막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개발팀장 할 때는 그걸 보장해 주셨나요? 보장해 줬습니다. 우리 분들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알아서 긴다. 팀장이 꼴통이기 때문에 팀장이 꼴통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니까 제가 솔선수범했어요. 저 먼저 딱 하고 5시 반 퇴근인데 6시 전에 사라지고요. 그 솔선수범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먼저 사라져주는. 팀장은 먼저 퇴근해 주는 게 가장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럼 프로젝트 관리는 철저히 하시면서? 프로젝트 관리요? 프로젝트는 안 되면 욕 먹으면 되죠. 욕을 직원한테 욕 안 하고 내가 욕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얘기는 하죠. 니들이 제대로 못해서 내가 욕을 먹으면
다음번에 너희한테 이런 상황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합의가 사실은 필요하고요. 이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의 문화, 조직이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팀장과 팀원이 합의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경님, 네. CJ 때 남자라면 불꽃 칼퇴였죠. 네, 아십니까? 칼퇴하던 중 저희 팀원 지금 카카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왜요? 근데 그런 팀장을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실제 마소 후배들이 저기 댓글 달아주세요. 제일 좋았던 팀장이 누구였는지. 전 아닐 것 같은데. 마소 후배들이 제가 지금 마소 와가지고 내 눈에 띄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어요, 회사에. 발로 뛰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회사로 와? 그렇죠. 인터넷이 다 되는 세상이고. 네. 그리고 판교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취재 가야 되잖아요. 여기 강남에 있는데 왔다가 다시 가나? 바로 가잖아요. 바로 가야지. 그러면 아예 그냥 판교 근처 기자실 가든지 그 결과로 얘기하면 된다. 이랬더니 애들이 처음에 되게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은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이제 한국식 문화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 일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제가 예전에 정보시대 이익구 피싱했는데 저기 삼성역에 있어요. 네. 지금 한전, 지금 현대가 인수한 그 땅 있죠? 네. 그 뒤에. 네. 은평구에서 거기까지 출근해. 6시 반에. 쫙 해가지고. 다시 광화문으로 8시 반. 근데 간담회가 저기 9시야. 10시경에 10시, 11시 있어. 그러면 6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1시간 반 동안 출근했는데 그래서 9시 반까지 일한 다음에 저 잠깐 취재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가.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하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거기서 있을 때 그 근처에 있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한마디 했죠. 헛소리하지 마. 출근해. 그래가지고 전 왜 이러고 계속 있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어릴 때 네. 기성세대라는 말, 네. 요새도 기성세대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들이 그래 왔고 사실 저희 세대도 그걸 보고 배워온 세대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분명히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네. 나이를 먹으니까 바꿀 용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습니다. 이 어깨에. 저도 안 좋습니다. 저 자식은 게으른 놈. 네. 이럽니다. 네. 후배들 좋아하다가 저는 전 항상 얘기하는 게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그렇죠. 우리 결과 있으니까.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근데 후배들이 저기 나가고 나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네.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트레이닝 시켜놓고 회사를 옮겼더니. 그래서 지금 옮겼는데 거기는 무조건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너 때문이다. 막 이러는데 맞긴 하지. 그 후배들이 거기서 다시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 그럴 줄 알았는데 애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네, 어렸어. 들이받지 않아. 되게 좋아하시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들이받아줘야 되는데. 재밌죠? 네, 들이받아줘야 되는데 들이받질 않아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근데 40대 중반 다 들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이받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팀장이 들이받는 것보다 팀원이 들이받을 때 임원들은 주춤하게 돼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우리도 아는 사람한테 막 들이대는 데도 없거든요. 하는 사이에 딱 빨리 상황을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죠. 진짜. 얘기가 좀 세긴 했지만. 네. 상담도 많이 받으시나요? 해외로 나가고 싶은 엔지니어나 네. 말씀하신 프로젝트 관리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철현님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옵니다. 안 와요? 네. 왜냐하면 되게 유명 스타였잖아요. 아니에요? 아는 분들끼리만? 아는 분들 사이만이고요. 생각만큼 스타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사이에서 말이 좀 많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 사람들 너무 샤이해요. 부끄러움이 많아. 그쵸. 아까 제가 열기구 타러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행사에 놀러 오세요. 나는 뭐 이런 거 해줄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상담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안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부끄러워서. 또는 내가. 설마 저분이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물어보면 답을 해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딪히고, 안 해주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니구나. 그러고서 말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굳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포기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봐요. Do you like GDNet? 누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GDNet 좋아합니다. I like GDNet. My favorite. My favorite.
사이트? My favorite 웹사이트. 전 조부장님 강추. 네, 저기. 또 트위터 팬들이 빨간 IT 조직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네,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명언 남기세요. 네. 나중에 진짜 궁금하다. 이러면 어디로 뭐 메일을 보내야 돼요? 아니면? 전 페이스북이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방송 보셨으니까 네. 페이스북에 조철현 아니면 트위터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저 트위터 계정도 있고요. 네. 트위터 계정은 뭐예요? I love 호진이라고. I love 호진. HOJIN. 네. HOJIN. 네, 저희 와이프 이름입니다. 지금 갑자기 바꾸고 싶어졌는데 바꾸는 방법을 모르겠고요. 여러분 트위터 여러분 I love 호진 HOJIN 네. 호진 하시면 거기다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 뭐냐 물어보시면 되고 네, 페이스북 여러분 조철현 씨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을 선호합니다. 네, 김지영님이 조철현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름 댓글 했네. 요거라고 알려줬어요. 광고인가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제가 철현님을 또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다 김지영 아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때문에. 왜냐면 은평구에 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은평구. 근데 우연찮게 은평구에 번개가 있었어요. 번개. IT에 관련된. 그래서 갔다가 근데 그날 잠깐 귀국한 그때가 말레이시아 끝나고 있었던 거예요? 11번가 프로젝트 할 때 첫 한국 들어왔던 거예요. 하다가 잠깐 들어오셨는데 그때 만난 다음에 제가 글래노라고 했다가 계속 2년간 글래노야 해가지고 마스에서 되게 진짜 멋진 거의 마지막 네. 폐간되기 휴관 내기 전달 내놨죠. 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그때도 지금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니 엄청 인기 많았어요. 그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그거 보고요? 네. 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네네. 이제 뭐 연락이 안 되다가 그 글 보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희 진짜 그래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맛소. 그 뿌듯했던 게 뭐냐면 실제는 이런 소셜이 나오니까 미디어가 진짜 발로만 뛰면 그 여전히 그런 글을 보고 나서 뭘 느꼈냐면 역시 날 것 그대로 이런 걸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 뭐 미디어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여유를 안 주거든요. 제가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근데 몇 단연간에 있는 그 경험이 있는 걸 했다가 공유만 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히 보면. 그렇죠. 근데 진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해외에서도 보는 걸 보고 놀랬고요. 사실은 도기자님 이런 거 도라이브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저도 그 열기구 타러 갔다가 라이브를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폰을 바꾸셨대요? 라이브 때문에. 라이브 하려고 폰을 바꿨는데 그 뒤에 안드로이드가 또 지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애플 빨아. 저는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뭐 라이브든 아니든 같아. 왜냐면 개발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식 공유에 대해서 최근에 더 특히나 커뮤니티 활동이나 되는 게 많아지셔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오셨던 활동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쪽팔림. 누가 보겠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씩 하시면 나는 개발자분들이 이런 걸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개발은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니군요.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아주 가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컨텐츠를 글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동영상을 일부러 애써서 만들려면 되게 어려운데 그런 거 같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혼자 만들어 놓고 저장했다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노하우로 관리해. 그렇죠. 팁을 알려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저기 공개 범위를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 보기로 갖고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녹화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놓으면 끝나고 나면은 자기 거 뭐 HD급이든 SD급이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해보셨어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고 뭐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도 올릴 수. 아마존 컨텐츠 사. 여러분 요즘 아마존 지금 김주환 매니저가 지금 미국 가 계신데 아마존에서 지금 무슨 일까지 하냐면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의 하나의 품목으로 이제 컨텐츠, 영상 컨텐츠도 마켓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알아서 당신들끼리 이 컨텐츠 마음에 들면 사! 이런 식의 마켓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드디어 제가 보면 컨텐츠만 있는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슈가 있거든요. 진짜 많은
뭐 물론 여러분들은 개발자분들 만나면 야 이거 뭘 돈을 받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착해. 착해. 너무 착해. 내가 너무 착해. 우리나라 개발자 너무 착해. 다 돈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좀 시간을 더 투자하니까 조금이라도 왜냐면 장비 사거나 뭐 네트워크 비용 내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받아보겠다 해도 욕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데 가서도 막 강의 공짜로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료로 안 뭐 다 유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 왔습니다. 네. 미스터 리 CJ와 11번가 대 GS 어때요? 네. 3개 프로젝트 다 하셨는데 GS는 프로젝트는 안 했고요. 네. 질문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뭐 반납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대답을 안 했습니다. GS가 제일 좋아요. 그런가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만나봤던 팀에서는 네. 문화적으로는 GS가 제일 낫고요. 네. 11번가는 과도기. 뭐 GS도 과도긴 하지만 조금 더 나간 과도기고요. CJ 분발하십시오. 네. 먼저 했는데 오히려 글로벌 사업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가장 먼저 개척한 건 어떻게 옵쇼핑이라든가 제가 글로벌 전략팀에서 나온 게 글로벌 쪽에서 빠진 게 2012년 6월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 4년 됐죠. 그 사이에 뭐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사이에 11번가나 GS는 엄청난 변화가 투자 제가 보고 있었고 GS도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사업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IT 쪽에서. 하지만 그거를 극복해내면 되게 좋은 컨설팅 살짝 컨설팅 의뢰 같은 거 없나요? 그냥 술만 먹나요? 술만 먹고 달려달라고 술 안 먹습니다. 맞다. 술 안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이상해죠. 술을 많이 먹고 저는 술 좀 먹을 것 같죠? 정반대입니다. 술 한 잔도 안 드세요. 저는 뭐 술은 안 먹지만 뭐 앉아서 한 12시간 정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돈은 줄 수 있을 때 주시면 돼요.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저는 먼저 입금하시고 불러주세요. 돈 안 주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주시면 돼요. 이게 자신감. 대단하시잖아요. 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전 월급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는 11번가 같은 경우는 되게 웃겼던 게 제 지인 중에 아는 분이 있었는데 SK CNC. 네. 그분이 SK 11번가의 해외 전략을 잠깐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터키 갔다 오셨더라고. 터키. 유출하셨군요. 아니, 터키 갔다 오시고 나서 터키를 왜 가세요? 그랬더니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뭐 아마존도 있고 이베이도 있고 각 동남아 지역에 거기 현지 기업들은 이게 다 미국 기업들 아니냐. 그렇죠. 얘네들을 막아내고 싶은 욕구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동일하다.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걸 인프라를 구축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그럼 한국에 가서 구축해주고 나중에 수익으로 결제해서 수수료를 갖든 이런 수익 모델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11번가 막 가더니 터키 성공했네 뭐 그렇죠. 인도네시아 잘했네 이러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유통기자들이 알기 전에 1년 반 전에 알았거든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11번가 터키 얘기도 되게 재밌었던 게 11번 제가 이제 터키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 터키도 이제 출장 몇 번 갔는데 가서 CJ 거 준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SK의 모 분께서 현찰 가방 1,000억짜리 든 현찰 가방을 들고 와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었다. 뭐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저는 그 소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2월인가 1월 되면은 3월인가 MWC라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행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갔다가 들렀다가 에스모 회장님이 항상 거기 갔다 오면은 이제 밑에 분들한테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12시간 날아가고 오는데 시모 회장님. 그러면 갈 때 뭔가 없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럼 이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찾아낸 거야. 그래서 요트에서 우리 같이 해보자. 딱 했더니 바로 우윗분끼리 그냥 다 딜 끝난 거지. 그래서 밑에서 막 하는 거다. 있을 때 되게 좌절감을 느낀 게요. 우리 밑에부터 이거 설득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우윗분끼리 툭. 아니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양쪽에 현찰 1,000억씩이면 사업자금 2,000억이거든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네. CJ는 거기서 갱짜 하나 정도 빼시면. 공연을 받았어요. 안타깝네요. 시모사입니다. 시모사, S모사. 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저 눈여겨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유통 담당 기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관련된 쇼핑몰이 어떤 형태로 또 나가는구나 이래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유재석 기자가 네. 때마침 마수에서 만난 거예요. 네네. 재석이한테 이렇게 싹 알려줬지. 네. 그 친구가 유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취재한 거야. 그랬다가 유통기자들한테 쟤는 왜 저러지? 이런 거죠. 자기네는 모르는 정보를 마수가 알아. 근데 여러분 IT 프로젝트 다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IT 소식은 페북에서 네. 페북에서 얻어가시면 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이렇게 봤던 기사들이 네.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좀 대형 네. 미디어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 순간 헷갈리죠. 이게 뉴스인가? 저도 요즘 실수하는 게 있어요. 뉴스인가? 요즘 제가 요즘 이것만 하고 이걸 잘 안 쓰잖아요. 네. 근데 모르고 이렇게 들었다가 딱 얘기했더니 애들이 몰라, 후배들이. 저는 알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기사를 잘 안 쓰니까 한 1, 2주 있다가 네, 그러다가 이상하구나. 내가 글 쓰면 특종이었구나. 딱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아세요? 그러게요. 뭐 하려던 얘기 못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제가 도 기자님 처음 뵀을 때 아까 그 김지영 실장님이 네. 모았던 그때 되게 은평구 모임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은평구 모임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저 볼 수 있어요. 제가 1차가 모임이 있어요. 네. 그 도라이브가 판교를 가요. 다음 주에. 책을 스캔하는 남자가 있어. 잡지. 그분 취미가 집에 가서 스캔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 아는 분 있었는데. 오영욱 아저씨인데요? 아닌데. 그분이 잡지가 망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요. 스캔해서 보관하시는 분. 계속. 나중에 돈 됩니다. 그거. 마소도 계속 하셨어요. 그 책을 스캔하는 남자. 이래서 판교 갔다가 요 근처 강남와서 일단 하고 아마 은평구 모임이 보니까 여러분 12시가 끝나도 잘 안 끝나는 모임입니다. 집 근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책을 스캔하는 각자 컨셉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요새 열기구 타며 요리하는 남자. 요리까지 하세요? 네? 요리? 저 요새 어저께 레시피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스파게티 만드는 거 좀 올렸어요. 뭐 빵도 만들어 먹고요. 혼자 그럼 혼자 아니, 가족들이랑 있을 때만 합니다. 혼자 있을 땐 요리는 음식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때 하고. 네. 여러분 오늘은 1차 버전으로 가볍게 1시간 풀었는데 조만간 조만간 또 뵐 것 같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말고 또 다른 데로. 근데 동남아를 주 근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꼭 동남아시아를 근거로 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사업거리들이 되게 많고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행기에서 7시간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차 박사님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1시간이나 걸렸네요. 여기서 더 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방송입니다. 진짜 또라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 힘들다 이러면 저를 불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도라이브 한번 하잖아요. 네. 왔다가 지금 정식적으로 한번 털리치는 거잖아요. 하다 1시간 했잖아요. 안 털렸네. 하다 1시간 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죠? 해보니까. 전 알죠. 네. 저는 많이 털어보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도기자 와가지고 한 번만 털어주십시오.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냥 갑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들고 가요. 이거 한 번 털려보면 두 번, 세 번 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만. 이래가지고 혼자 하시게 되죠. 혼자 그러면 혼자 하지 마시고 도 기자님 음료수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행사 여기 후원 장소 여기 네이버 강남역 3번 출구 앞에 메리츠 생명 앞에 네이버 D2 팩토리입니다. 거기에서 공간을 빌려주셨습니다. 여기 음료 여러분 커피도 있어. 여기 진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행사 이 근처에서 하고 싶다. 강남 지역에 진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러면 아마 네이버 그 후원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개발자 행사들 엄청 좋아하십니다. 문턱이 낮아요. 몰라서 네이버가 설마 이런 거 몰랐어요. 저도 여기 있는지. 안 해줄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맞으면
이 근처에 오셨다가 방문해도 되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들이대면 네. 됩니다. 예, 들이대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그 사람은 왜 말레이시아를 갔을까? 아직 다도 못하는데 말레이시아 얘기도 못했네요. 네. 아 그리고 실제 그것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진짜 엔지니어 아까 말한 이제 지라 하나 얘기했는데 그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 쓰시는 툴이 되게 많잖아요. 진짜 글로벌 프로젝트로 해서 막 쓰는 어떤 걸 협업 전체 외국인들하고 한국 개발자 그리고 본사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도 아직 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했더니 벌써 1시간 5분입니다. 네. 뭐 또 기회가 있겠죠.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 다시 만나고. 여러분 내일 혹시 아마존 웹 서비스 오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요. 오세요? 네. 여러분 트위터 친구들, 페이스북 친구들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 서밋 서울 2016 네, 하는데 거기 라이브래 부스에서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더 무섭게 저 인간 네, 사진 찍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3시 한 10분 정도? 네, 그때부터 부스 돌면서 라이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갑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잘 뵙겠습니다.